네, 오늘 개인 투자자들의 눈과 귀가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토론에 모아졌습니다. 보완 후 시행이냐 아니면 유예냐. 민주당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주목되는데요.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유예도 자폭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금투세 향방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박병호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겸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가 방금 끝났습니다. 아침부터 치열한 토론을 벌였는데요. 유예팀, 시행팀 이렇게 나눠서 토론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두 분 좀 보셨을 것 같은데 박병호 교수님 분위기 보니까 어떻게 민주당 분위기가 어떻게 조금 흘러가갔습니까? 정말 요즘 국민들이 보면 예. 짜증나는 게 의료 개혁 문제, 의료 대란 문제, 그다음에 네. 금투세 문제는 또 주식 관련되신 관심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짜증내는 이슈예요. 네. 너무 길고 소모전이고 너무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네. 그 민주당에서 이번에 토론은 아주 제가 볼 때는 수준 있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근데 그래요? 이제 여당에서는 폐지하자는 주장인데 야당은 이제 폐지는 언급도 없고요. 이제 그 입법 보완해가지고 보완 입법에서 강행하자는 주장 시행팀. 보완 후 시행하자. 예. 그다음에 이제 유예팀은 조건부로 유예하자. 조건부로. 예, 이렇게 두 개를 나눠집니다. 강행하자는 주장은 이제 주식 뭐 시장 순진화 법안 이런 것들을 함께 보완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법을 시행하고 이런 제도를 보완하자. 네. 이게 선후 관계가 약간 문제 시행부터 하자,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고 그 유예팀은 이 참 굉장히 좋은 표현을 들었더라고요. 어떤 그 유예팀에서 뭐냐면은 다른 데서는 고속도로에 통행세를 거두는데 우리는 비포장 도로인데 포장도 안 하고 통행세를 거두려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도로 포장부터 하고 통행세를 거둬야 된다. 이렇게 아주 좋은 표현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해서 정시 개혁하고 뭐 부양의 이런 검증 시행을 가지고 나서 예. 뭐 지수가 뭐 4천이라든지 예컨대 MSCI 인덱스가 어느 정도 달성되는 그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 예. 이제 시행하자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일단 시장에서는 일단 유예를 할 것으로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상당 예. 상당 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간에 제가 하나 여기서 바라는 거는 좀 빨리 결정이 나야 됩니다. 빨리 해달라. 예, 빨리 결정 어떤 쪽을 하든지 빨리 결정나야지 이게 너무나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실은 짜증과 이 소모전에다가 시장의 불투명성을 증대시키고 있기 예, 때문에 네. 하여튼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저는 지금 우선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행팀, 유예팀 토론 보니까 어느 팀이 좀 잘하던가요? 제가 제 주관적인 판단이기도 하고 식사하면서 같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보면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압도적으로 유예팀 쪽에 논리라든지 그래요? 뭐 설명이라든지 이런 설득력이 훨씬 뛰어났고요. 네. 이게 그 시행팀 쪽은 약간 좀 무리한 주장 내지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내용들이 네. 많아서 하여튼 그 토론만 보면 유예팀이 더 앞섰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금투세 논란을 보면서 좀 짜증이 난다. 결론이나 빨리 내달라 이런 건데 국회의원한테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할 수 있습니까? 결론을 지금 빨리 낼 생각을 하면 이미 냈겠죠. 지금 뭐 사실 그 혼란이 더 큰 것 같아요. 예, 지금 정부가 7월 말에 공식으로 다시 한번 폐지 법안을 냈고 네. 그리고 아무 행동이 취해지지 않으면 1월 1일 그냥 현행 법으로 만들어 놓은 지금 법으로 새롭게 이제 과세가 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지금 지점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예. 이 상황이 매우 일단 바람직하지는 않다. 너무 늦게까지 확정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금융사 특히 증권사들이 원천징수 때문에라도 예. 지금 이런 전산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전산 준비가 다 끝났어야 예, 그렇죠. 된다. 뭐 시운전도 해보고 예.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차질 없이 과세가 되려면. 근데 여기서 일단은 큰 혼란이 지금 빚어지고 있어서 예. 어떤 곳은 그냥 정부 결정에 관계없이 시스템 도입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배짱을 빌리는 것도 있죠. 이 상태로 되겠는가 해서 아예 그냥 도입 안 하는 준비도 것도 안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결국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을 너무 악화시켜서 네. 국민에게 아주 큰 이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이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유해든 시행이든 예. 현행 법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정부도 폐지를 그래서 얘기를 한 거고 지금 법이 투자자들이 많이 반발하는 어떤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 왜 그 우리가 유예를 하든가 왜 보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 명확한 토론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행 유예는 이제 어느 쪽으로도 뭐 국민 의견에 따라 정할 수 있겠지만 지금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네. 유예를 하던 당장 시행을 하던 어떤 것들을 보완하겠다라는 그런 논의가 좀 빠져 있다는 점. 아 그래요? 예, 그건 저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예. 2년 유예를 만약에 또 한다면 2년 후에 또 더 큰 혼란을 약속하는 것이라 우리가 보완을 잘 했다면 우리가 국민을 잘 설득을 해서 시행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철 교수는 좀 뭔가 법을 좀 보완해서 현재 법도 문제가 있으니까 좀 시행을 하는 게 좋겠다는데 그 논리를 조금 이따 더 들어보기로 하고요. 기왕에 이제 민주당이 시행 여부에 열쇠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국힘은 이제 폐지하자고 주장하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법은 연간 양도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의 과세를 하는 건데 대상자를 좀 줄이자, 연간 1억 원으로 좀 하자. 그러니까 대상자를 굉장히 줄이자는 거잖아요. 극소수에만 하자는 건데 이 정도로 좀 출발해 보면 뭐 증시에 그 걱정하는 충격 적지 않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재명 대표님한테 만약에 조언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악정의 최악이 돼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악이라? 왜 그래요? 왜냐하면 이러면 실익도 놓치고 명분도 놓치는 결과가 되는데 이 지금 현재 이제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금투세에 대해서 반발하고 우려하고 이렇게 저항하는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해갖고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수의 많은 어떤 소액 투자자들도 반발하고 저항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세금을 곧 내가 낼지 안 낼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금액을 올려준다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반발이나 우려나 시장의 걱정 같은 게 사라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가 됐냐면 두 번째가 이제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뭐 세무 쪽으로 따진다 그러면 저보다는 더 전문가시가 계시긴 하지만 이 민주당에서 결국 이렇게 금투세를 시행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세수 확보지 않습니까? 세수 확보다. 민주당은 지금 빚을 내서라도 재정 지출을 확대하자고 주장해 왔던 그 당의 어떤 방침이 있는데 지금 이제 세수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금액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해가지고 대상자를 시행하게 되면 이렇게 금투세가 거치는 금액이 반의 반으로 줄어듭니다. 뭐 지금 뭐 기존의 예상은 1조 5천억 정도, 1조 3천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게 5천억 이하로 줄어들게 될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거래세 줄어주면 거기서 생기는 금액이 또 1조 이상이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때 옛날에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사모펀드 투자라든지 이런 쪽에 연해 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고세율로 세금 내는 분들이 이제 낮춰지거든요. 이제 그 금액도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 금액도 제가 볼 때는 한 몇천억 원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세수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플러스도 조금은 있지만 다른 마이너스들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세수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기면 2027년도에 뭐 대선이 있을 때 이재명 대표님의 어떤 이런 그 주장에 의해서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런 어떤 그 반론 내지는 비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명분도 있고 실적도 있는 그런 방침이 될 수가 최악의 있다라고 선택이 생각합니다.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주장처럼 과세 대상자를 시장에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대상을 좁히는 거는 오히려 아주 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는다. 김우철 교수는 아까 이 현재의 법이 좀 현재의 법도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일단 시행을 한다고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쳐야 될 거. 현재의 법. 일단은 그 투자자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합리적인 것들이 꽤 있습니다. 첫 번째 거래세도 계속 내게 하고 거래세. 금투세로 새로 걷는 게 첫 번째 반발의 이유였거든요. 처음 우리가 2020년 당시로 돌아가서 그때 이제 조세 조항이 나올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의견은 타당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거래세로만 주로 걷어오다가 대주주 위주로만 소득세 과세를 했는데요. 주식 양도 소득 과세죠. 근데 이거를 이제 전면화하겠다 소득 과세로. 그래서 이제 거래세는 이제 폐지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죠. 잠깐만요. 지금 정부 계획대로라면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거래세를 대폭 줄이는 이미 게로 가고 있죠. 맞습니다. 이미 낮췄고요.
그리고 이제 0.15%를 제외한 부분은 이제 폐지하겠다 이렇게 없앤다. 네. 내년까지는 그러니까 주식 증권거래세율이 0.15%로 이제 낮아지기는 하죠. 지금 네, 계획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0.15% 부분이 이제 농특세 부분이라고 해서 남아 있는 거고 코스피에 대해선 예. 코스닥은 그냥 증권거래세율로 남아 있게 되는데 네. 사실은 전면 폐지가 맞습니다. 아, 예, 그 거래세 0.15% 그렇죠. 농특세도 없애야 된다. 이거 뭐 말이 농특세지 증권거래세나 다름없는 거고요. 거래에 대해서 매기는 겁니다. 그게 결국엔.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래세도 매기고 소득세도 매기는 이거는 좀 명분이 떨어져요. 그래서 큰 당시의 저항을 이제 정부가 후퇴하는 듯한 예. 이제 그 대안으로 지금 나온 게 5천만 원 올리겠다. 예. 좀 이렇게 다독거리기 위해서. 근데 5천만 원 공제 부분도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자기는 세금 낼 대상도 아닌데 반대를 할까? 거기에는 이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과거에는 내 집 장만을 어떻게든 간에 이제 하는데 지금은 너무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특히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주식으로 이제 재산 형성을 해야 한다는 게 기본 상식이 됐습니다.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도 뭐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엄청나게 투자자가 늘어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이제 투자 환경이 조성이 된 건데 이분들은 단지 1, 2년 동안에 뭐 이렇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긴 기간, 20, 30년 동안 투자를 하겠다는 거고 예. 그때 이분들이 원하는 금액은 5천만 원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일 겁니다. 적어도 10억 이상의 그 한평생 재산을 주식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수익이 매년 5천만 원씩 이렇게 자기가 투자한 돈 이익금 합쳐서 계속 불려 나가면 5억, 10억 될 수 있는 거죠. 그걸 목표로 하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과거엔 예금을 해서 그거 갖고 대출받아서 집을 샀다면 네. 지금은 곧장 주시장에 가서 이런 환경이 달라요. 그래서 장기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5천만 원은 부족해요. 이 부족하다. 네, 그래서 과세 이렇게 대상. 공제를 막 계속 늘리는 건 마땅치가 않고요. 예. 특히 소득이 낮은 분들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재산 형성을 목적으로 투자할 때는 지금의 제도는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의 금투세는 5천만 원을 누구에게나 주는 것도 그럴 필요가 없는데 소득이 낮은 분들한테 줘야죠. 예. 모두에게 주고 5천만 원씩 너무 높은 공제입니다. 지금 다른 양도소득 250인데 20배나 주고 있거든요. 공제가 5천만 원, 세금을 지금 금투세를 도입 안 하는 게 5천만 원 기준인데 공제가 너무 높다. 좀 그러나 그렇죠. 소득이 높지 않은 분들, 소득이 높지 중간 않은 이하의 분들은- 사람들이 장기에 걸쳐 투자하는 거는 우리가 마치 노후 준비를 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비과세나 매우 낮은 저일과세가 맞다. 별도로 해야 된다. 네, 이 대상을 차별화하고 방식도 공제보다는 낮은 세율이 맞다. 왜냐하면 우리 소득세, 이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10%가 안 돼요. 네. 실효세율 한 8% 남짓일 것이기 때문에 예. 이 20%, 25% 내라 그러면 그러네요. 상당히 이제 저항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소득이 낮은 장기 투자자에게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 과세하든지 비과세하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최소한의 조건이 필요하다. 현재 금투세 과세 대상이 이제 5천만 원 이상인데 그게 오히려 상당히 그 공제 기준이 높다. 좀 낮추되 실제로 장기 투자를 하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저율로 좀 해서 유예를 해줘야 된다. 더 낮게 과세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금투세 시행하더라도 법에 문제가 있다. 보완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시는데 실제 뭐 좀 보완을 하든 해서 시행을 만약에 한다면 정말 증시에 충격이 클까요? 아직 시행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를 텐데. 예. 사실은 이 금투세 때문에 시장이 지금 나빠졌느냐라고 네, 그렇습니다. 한다 그러면 사실 그 인과관계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시행도 되지 않았고 네. 사실 우려 때문에 이제 얼마나 빠질 거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장이 나쁘다 좋다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좀 지나치게 어떤 이 금투세, 저도 금투세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만 이것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아니지만 근데 이 시장에는 이런 속성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시장이 좀 강세장이면 예. 웬만한 악재가 나와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이 약세장일 때는 요만한 티끌도 나타나면 그게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끼치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울고 싶은데
이게 금투세라고 뺨을 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기는 받습니다. 이제 그런 열악한 우리 주식시장의 문제인 것은 사실은 이제 금투세 때만 아니고 예.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죠. 예. 뭐 우리나라 경제 기업들의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제도자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그래서 저는 오늘 민주당에서 이렇게 토론회를 하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봤던 거는 뭐냐면 금투세 시행에 대한 의사 표현도 있지만 예. 우리 주식시장을 좀 이렇게 선진화시키고 좀 더 체질을 강하기 위해 갖고 필요한 상법 개정이라든지 상법 개정? 집중투표제, 뭐 전자조총, 독립적 이사회 이런 부분이 좀 더 강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건부 유예하는 팀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본시장 제도를 좀 선진화를 먼저 하자. 예, 조금 그렇습니다. 위에는. 예, 네. 그래서 우리 여당도 금투세 폐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당론으로 보면 금투세라는 것들이 논리적으로는 필요한 제도예요. 어떻게 예. 보면 논리적으로 모든 상품이 투자 상품이 과세 취재가 다 다르다는 건 말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거는 우리 시장이니까 시장을 좀 이렇게 정비하기 위해서 상품 개정 서둘러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상품 개정 지금 여야 아무도 지금 법안 마련해서 준비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독립적 이사회 지배주의들 눈치 보고 있고요. 예. 집중 투표 뭐 또는 뭐 전자주총, 전자주총. 해서 소액주주들이 주총에 참가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부터 해나가야죠. 같이 해나가면서 금투세도 같이 다룬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건 없이 금투세만 가지고 이렇게 모든 투자자들을 짜증나게 만드는 거는 좀 여야든 불문하고 빨리 좀 지양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들어보니까 금투세 이제 그 폐지를 주장하는 금투세를 반대하는 분들이 이제 사모펀드와 연결해서 이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대부분 큰 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혜택을 보게 된다. 사모펀드는 배당 소득을 받아서 종합소득세로 간주되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데 45%입니까 최고세율? 네네. 그런데 금투세로 하게 될 경우에 20%는 25%밖에 안 된다. 사모펀드를 위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부에서 이제 그런 주장이 제기된 바는 있었습니다. 5천만 원 이상을 이제 벌어야 금투세 대상이니까 사모펀드가 주요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투자 자금이 큰 편이고요. 근데 지금 세법에서는 이분들이 이제 펀드 매니저한테 돈을 몰아주고 펀드 매니저가 이제 이익을 내면 정기적으로 배분을 하는데 이게 결국은 어떤 조직, 회사에서 받는 돈이다 해서 배당으로 봅니다. 회사에서 개인한테 주는 돈은 다 배당으로 지금 배당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거를 투자 소득이 아니고 배당으로 봐요. 근데 배당과 주식 금융 투자 소득은 차이가 있는데 네. 배당은 안전하게 따박따박 받는 겁니다. 그렇죠. 내 돈 떼일 염려 없이. 근데 그 주식은 이거 되게 불안한 그렇죠. 투자죠. 예. 그러니까 실제 배당과 주식 그 금융 투자 소득 양도 차익은 전혀 성격이 다른 돈이에요. 위험성이 큰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그래서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종합과세 말고 분류과세, 다른 세율로 가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안전한 소득과 불안전한 소득, 위험성이 큰 소득 간에 세율 차이는 있어야겠다 이런 거거든요. 예. 사모펀드는 지금 우리 법의 미비로 인해서 배당 소득 과세가 돼서 높은 종합세율 과세가 되는 거죠. 이분들은 금액이 크니까 45% 세율로 과세되는 건데 합산 금투법이 과세하면? 도입이 되면 이제 낮은 25%, 20%로 과세되는데요. 예. 이익을 보는 건 사실입니다만 설령 금투세법이 이번에 시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사모펀드에 대한 과세는 개선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개로 보셔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에 대한 지금 세제 부과 방식은 금투세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조금 별도로 과세를 해야 된다. 지금 현재가 조금 비합리적이다. 그런 지금이 거네요. 불합리하다.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사모펀드가 이 금투세 강행의 배후에 있다. 뭐 이런 건 전혀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군요. 전혀 아니고요. 동반 효과를 보는 건 맞지만 사모펀드가 중요해서 이 많은 지금 정책적인 혼란을 정부가 감수하겠습니까? 그건 전혀 잘못된 의견입니다. 그러네요. 자, 금투세라는 게 우리 세금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뭐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잖아요. 뭐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이 이제 금투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도 뭐 선진국으로 이미 이제 올라섰는데 결국은 우리도 뭔가 제도를 고쳐서 금투세를 시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민주당에서도 이제 금투세
시행팀의 얘기인데 그런 부분과 다른 나라와 비교한다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글쎄요,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에서 한다고 하고 해서 글로벌 스탠다드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우리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 미국, 영국은 급투세를 시행하면서도 거래소가 없어요.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거래소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지금 급투세를 시행하는 건데 대만이나 홍콩 같은 데는 사실은 우리처럼 거래소 중심으로 지금 금투세 도입 안 하고 있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뭐 바보라서 또는 뭐 금투세가 필요하지 않아서 도입 안 했던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제도라는 거는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요인을 봐서 우리 상황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정을 하다 보니 지금 이제 금투세로 인한 플러스 요인은 분명히 있지만 그로 인한 마이너스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사모펀드 관련돼 갖고 네, 물론 사모펀드가 이 금투세 배후에 있는 그런 음모로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지금 뭔가 간과하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사모펀드가 대한 시장에 600조 원 정도가 형성돼 있어요. 예. 그 중에 3%만 개인입니다. 사실은 이제 3%는 뭐 개인이지만 개인성 법인 자금도 많이 있지만 순수한 개인은 3%인데 3%에 600조면은 18조 원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보다도 월등히 더 부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어떤 국회의원은 실수를 해가지고 뭐 자산이 3억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자산이 아니고 투자 금액이 예. 최소한 3억. 보통 경우는 5억, 10억이 돼야지만 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모펀드 회사에서 1억 들고 5천만 들고 가서 저도 가입 좀 해주세요. 받아주지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않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주 큰 손 몇 명만 상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숫자는 지금 적은데 적어서 18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익이 뭐 50% 났다 하더라도 9조에 22% 세금이 깎아진다 하더라도 한 뭐 1조 얼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돈 못 벌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해서 금투세로 바뀌게 되면 법의 세법 논리로 보면 동일한 거에 투자했는데 누구는 세금을 많이 내고 누구는 세금을 적게 내는 그건 이게 논리적으로는 잘못됐습니다만은 예.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냐면 앞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 예. 급투세가 도입되면 이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그동안 한국은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네. 이제 사모펀드로 돈이 많이 몰릴 겁니다. 사모펀드로. 예, 사모펀드로 돈이 많이 몰릴 거예요. 예. 미국이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오. 미국이 이제 그 부자들은 금투세가 보면 시행이 되면 예, 시행되면 미국은 금투세가 옛날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모펀드 쪽으로 펀드 쪽으로 돈을 많이 가가지고 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워렌 버핏이 그렇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비서가 자기보다도 훨씬 세율이 높게 세금을 내고 있다.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낸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비서는 월급이 급여밖에 안 받는데 한 27, 8% 세금을 낸대요. 근데 워렌 버핏 자신은 모든 당당한 많은 재산들이 다 사모펀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벌어들인 수익금, 금투세로? 예, 세금은 한 20% 초반대밖에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야 되냐? 저는 더 걷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같은 우리 세수사항에서는. 그래서 세법 논리를 지키다 보면은 부자들한테 결국은 장기적으로 세금을 깎아줘서 그런 그쪽으로 문제가 또 있을 수 투자가 있다. 몰리도록 만드는 그런 부작용이 몇 년 지나면 나타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사모펀드로 돈이 많이 몰려서 사모펀드와 일반 종합소득세 세금의 차이 때문에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내는 상황. 그래서 많이 몰릴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걱정을 하셨고요. 지금 금투세가 증시를 위축시키는 그런 우려 때문이니까 과연 세제 전문가로서 볼 때 우리 시장 증시 지금 너무 활력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증시 워낙 안 좋은 비하면 너무 안 좋은데 답은 뭐 성학개미들로 다 미국으로 간다. 세제 차원에서 볼 때 좀 더 우리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뭔가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면 어떤 걸 좀 고쳐야 될까요? 그 금융 투자에 참가하고 있는 분들에서 걷는 세금이 이제 액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거래세는 6조 원 가량 됩니다. 그래서 6조. 예. 금투세는 도입되더라도 1조 원 조금 넘거나 그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세금을 유지하고 어떤 세금을 폐지하는 게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일단 이미 이 문제에서 답이 나옵니다. 거래세를 폐지하고 거래세를 폐지하고. 금투세를 도입하되 그러니까 거래세는 지금 내년에 농특세 남아 있는 것도 걷지 말고 저는 제로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폐지가 금투세를 도입하기 위한 전제 금투세 조건으로 도입한다면 근데 시장을 위해서라는 관점에서 볼 때도 이 규모가 너무 큰 거래세를 지금 없애고 금투세로 우리가 전환하는 게 예.
일단 시장에 유리합니다. 세금의 부담 측면에서. 세금 부담 측면에서. 예. 과거 거래세가 높았을 때는 그 코로나 시기에 좀 시장이 좋았을 때는 10조 원까지도 거쳤습니다. 네. 거래소는 또 손실이 나도 또 세금을 대단히 매기니까. 부당하고 공정하지 않은 세금인 거죠. 네, 손실 손해를 과세. 보고 있는데도 그냥 내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팔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예. 이제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세제가 현재 단기 투자자는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약간 노이즈적인 성격이 있고 장기 투자자가 자본시장 육성에 이제 이익을 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감면은 장기 투자자에게 집중하고 특히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시장에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네. 보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미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대주주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5천만 원 이상은 이제 앞으로 소득 과세하겠다는 건 조금 늘어나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10만 명 좀 넘게 늘어납니다. 그러나 과거에 2018년에 파생상품 과세를 도입할 때 예. 그때는 세금을 한 명도 안 내다가 예. 모두가 내는 걸로 됐어요. 음. 엄청난 충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예. 그래서 이 파생상품 과세가 시장을 붕괴시킬 거라는 그런 이제 주장까지 있었지만 결과는 어땠느냐? 지표 거래 대금은 조금 줄었지만 그 6개월 안에 회복이 됐고요. 지금 더 커져 그 있습니다. 몇 년도였죠? 2018년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그래서 그 이후에 금액도 더 늘어났고 시장의 네. 규모도 더 늘어났고 그래서 세제가 지금의 금투세는 당시 파생상품 과세 도입에 비하면 매우 제한적이라는 특징은 있다 이렇게 예.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이 세금이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갈 거라는 그건 좀 과도한 공포 우려다. 마케팅으로 네, 보십니까? 너무 그건 바람직하지는 않죠. 네,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박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증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우선 금투세는 좀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주장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또 예. 혹시 세제 차원에서 우리가 좀 빨리 갖춰야 될 거, 보완해야 될 거, 정비해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세제라는 거는 이게 이제 적으면 적을수록 좋죠. 세금 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데 또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세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래세를 없애고 금투세를 도입하면 좋은데 지금 논의는 거래세를 절대 못 없애는 네. 그러면 이제 농촌 특별세 같은 경우에 대한 농특세로. 재원 마련에 대한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없애면서 금투세를 주장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금투세를 폐지하자 또는 유예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돈의 문제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세금을 깎아주면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좀 시장에다가 세제가 찬물을 끼얹을 수는 있지만 올라가는데 부스팅 하는데 도움은 절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만일에 돈을 퍼부어도 예. 반짝이는 효과는 반짝으로 끝나고 예. 결국 시장은 장기적인 그 어떤 투자 수익률에 대한 전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더 중요한 거는 이 시장이 이렇게 안정적이고 이게 합리적이고 이런 걸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라든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어떤 선진 시장처럼 예. 그런 어떤 시장의 그 어떤 메커니즘 내지는 시스템 자체가 합리성이 되고 투자자들이 예측이 가능한 그런 시장이 되는 게 우선 선행돼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금투세 민주당의 토론을 계기로 과연 어떻게 결정될지 두 분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박병호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겸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